이렇게. 머신러닝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목적 함수 또는 비용 함수나 손실 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수들을 찾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문제 같으면 우리가 오차가 가장 적은 그런 모델을 찾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그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수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회계 문제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목적 함수를 mean squared err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ean squared error를 우리가 W에 대해서 펼쳐보면 W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요. 사실은 W라는 게 여러 개가 있죠. W0도 있고 W1이 있고 W2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편미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변수가 W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W1, W2, W3 이렇게 독립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변수 하나인 경우만 제가 한번 구현을 해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W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경사각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 이 최소값이 되는 W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느냐 이거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찾을 때 우선 아무 위치에서부터나 시작을 하자예요. 아무 위치에서부터나 시작을 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자.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2차 함수 그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2차 함수 그린 그래프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기울기가 누가 커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가파르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번의 기울기가 2번의 기울기보다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기울기가 큰 곳에서는 기울기가 작아지는 곳으로 내려가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최소값이 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곳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니까 평평한 평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평평한 평지는 기울기가 0인 곳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W의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0보다 큰 경우,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 왼쪽으로.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간다. 충분히만 반복할 수 있으면. 그게 10번 만에 최소값의 위치로 찾아갈 수 있을지 100번 만에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목적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위치 W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보죠. 양수 쪽을 먼저 볼게요. 양수 쪽을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이런 기울기하고요. 이런 기울기하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기울기를 볼게요. 자, 이런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2번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1번이 1번의 기울기가 더 커요. 2번의 기울기가 더 커요. 1번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죠? 그리고 둘 다 양수예요. 그렇죠? 1번의 기울기도 양수고 2번의 기울기도 양수입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는 방향이 기울기가 양수인 방향이고요. 오른쪽 하단으로 가는 방향이 기울기가 음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면 최초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 최소값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이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움직이자. 그게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점의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갔다면 기울기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2고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레디언트가 줄어든 겁니다. 음수 쪽으로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요런 기울기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울기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런 접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접선을 1번하고요. 1번하고 2번하고 누가 기울기가 더 크죠? 1번하고 2번을 보면 1번은요. 1번은 기울기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인 거고요. 2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네. 잠깐만요.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 무조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군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1번은 그 경사는 되게 급해요. 경사는 되게 급한데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W를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크기인 거죠. 기울기의 절대적인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W 값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음수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수인 경우에. 아까 괜히 지워버렸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기울기가 급했고요.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했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경사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가 덜 급해지면서 점점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최소값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 최소값의 위치로.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경사가 가장 완만한 곳으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경사하강법이에요. 경사하강법이고 그래서 충분히 반복만 하면 최소값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반복하지 못하게 되면 최소값 근방까지는 가겠지만 그게 최소값에서 아주 가깝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라쏘나 윗지나 혹은
엘라스틱 넷을 할 때 전부 다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맥스 이터가 뭐냐면 최대 반복 횟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사하강법과 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적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던 거예요. 라쏘나 리치나 엘라스틱 넷과 같은 그 클래스에는 그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그 W를 찾는 건데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반복 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근처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 반복 횟수가 기본값이 1000번이었던 거고요. 근처까지 못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10,000번으로 늘려주고 혹은 뭐 10만 번으로 늘려주고 이러다 보면 최저값 근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맥스 이터가. 그래서 파라미터가 맥스 이터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그런 의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울기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수이면 음수 방향으로, 음수이면 양수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빼주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더해주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최소값의 위치로 조금씩 이동하게 돼요. 그때 그 이동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양, 이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률, 영어로 learning rate예요. 학습을 하는 비율 이런 뜻이에요. 학습을 하는 비율.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순서, 이런 내용들을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계산한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위치를 결정을 하고 위치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다시 현재 위치는 이동한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위치를 이동시키고 이동한 위치가 다시 현재 위치가 돼서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저희가 학습률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학습률이 0.1인 경우 여기를 실행해 보면 그래프가 10번을 반복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뭐 마이너스 0.5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못 갔고 학습률을 여기에서 0.2로 키우니까요. 0.2로 키우니까 10번 만에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거의 최소값의 위치까지 갔어요. 이렇게 그 학습률을 키워주니까 잘 가죠. 자, 그러면 무조건 학습률이 큰 게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학습률을 제가 0.5 정도로 바꿀게요. 학습률을 0.5로 바꾸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리시면 점이 2개밖에 안 보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만에 최소값의 위치로 딱 건너뛴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점이 여기에 딱 그 덮쳐서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10번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번 만에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안 바뀌느냐? 왜 안 바뀔까요? 한 번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가 얼마예요? 그레디언트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죠? 첫 번째 위치에서 빼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0.5잖아요. 근데 이동한 위치에서 그레디언트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럼 위치가 안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하는 횟수 한 번만에 최소값의 위치를 딱 찾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4번 반복하더라도 계속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5일 때고요. 0.5일 때고 여기서 하나만 더 0.6 정도로만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조금만 더 키워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위치 0에서 1로 간 게 어디예요? 0에서 1로. 그렇죠. 0에서 여기가 1이에요. 노란색이니까.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조금만 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를 뭐 0.7 정도, 0.8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쪽 골짜기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골짜기, 옆에 골짜기로 가고요. 여기서 이쪽 골짜기로 가고요. 이쪽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최소값의 위치로 가게 돼요. 조금 불안정하게 가는 거죠. 네. 이거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골짜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골짜기를 톡톡톡톡 튀면서 밑으로 가면 되는데 그죠?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건너뛰어 버리면 골짜기의 반대편으로 가겠죠. 다칠 수 있어요. 그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러닝 레이트가 적절하면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기로 가게 될 텐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결국은 여기에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적절한 횟수만 반복을 해주면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갔으니까. 그죠? 이 10번째 점의 색깔을 보면 거의 0의 위치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든 어떻게든 가다 보면 최소값의 위치를 가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제가 1.0까지 키워버렸어요. 1.0까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점이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니까 그 다음 골짜기로 가버린 거예요. 계속 옆에 골짜기를 왔다 갔다. 이거는 무한히 반복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컨버전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맥스 이터레이션을 아무리 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적절하지가 않으면 반복 횟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요. 절대로 수렴할 수 없는 그냥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에서 이쪽 골짜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더 나쁜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키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발생해버립니다. 자, 이거는요. 0,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이너스 4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발산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 곡선이 이런 곡선이었는데 뛰었는데 너무 뛰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요. 최소값에서 더 멀어져 가는 발산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 컨버전스의 반대말이 다이버전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적절한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률을 뭐 0.1, 0.2, 0.3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적절한 그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라는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KNN에서 K값 바꿔가면서 정확도를 그 비교해 보는 것처럼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바꿔가면서 뭐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제곱 스코어 같은 것들 비교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는 모델 튜닝을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네,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습률.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learning rate, 하이퍼 파라미터.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움직였죠? 최소값을 향해서 가기는 가요. 최소값을 향해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0.1로 바꾸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가면서 0 가까이 못 갔죠. 0.1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리면 더 못 갈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에는 너무라고 하지 마. 작은 경우에는 천천히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빠르게 또는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골짜기에서 이쪽 골짜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값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천천히, 큰 경우에는 빠르게 또는 불안정하게 최소값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최대 반복 횟수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컨버전스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렴할 때까지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수렴할 때까지의 최대 반복 횟수, 맥스 이터레이션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횟수를 또는 학습률을 키워버리면 되죠. 네, 학습률을 키워줘. 학습률을 키워주면 돼요.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학습률도 적당히 커야 되지 너무 크면 수렴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발산되는 경우 보여드렸죠. 그죠? 발산, 다이버전스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책 없어요. 이거는 학습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학습률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는요.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중에서는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고 반복이 진행될 때 에포크라고 하는데 에포크 반복 쉽게 얘기해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 횟수가 진행될 때마다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학습률을 점점 작게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훈련 모델을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률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면 발산하는 거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발산하게 되더라도 학습률을 이제 이거보다 줄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빨리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 근처에서는 천천히 움직이게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최소값 근처에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이 근처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그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값 근처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보이게 될 텐데 거기에 파라미터 중에 보시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 맥스 이터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바꿀까?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바꾸시면 돼요. 학습률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맥스 이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계시면 제가 컨버전스 안 한다고 경고 나오니까 맥스 이터 바꿨었잖아요. 네,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바꿨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선형외기의 그 여러 가지 개수들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사이클런에 만들어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SGD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SGD가 뭐의 약자냐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데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뜻이에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결국은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y는 어떤 x 곱하기 그 다음에 행렬식 w 이거를 통해서 예측하는 y에 무엇을 오차를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w를 찾겠다가 목적이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했냐면 실제값 빼기 오차 얘네들의 제곱에 다 더한 거의 평균 이거를 계산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w들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었어요. 2차 함수가 나왔었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x들 데이터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w를 임의의 난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w를 4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4라고 하기도 하고 3이나 마이너스 3이로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에서 그 w를 일단은 이 w라고 하는 것을 난수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뭐 0과 1 사이의 난수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위치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변수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으면 우리가 물고기가 아까 퍼크만 해도 56마리인가 뭐 그랬죠. 52마리인지 56마리인지 그랬죠. 그러면 물고기 개수가 트레인 테스트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40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물고기가 있는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가 있는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단순하게 2차원 평면상에서의 그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3차원 혹은 n차원 공간에서의 그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산처럼 생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여러분들 산을 보면 이쪽 방향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자, 청계산을 양재에서 올라왔어요. 양재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과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양재로 내려가든 과천으로 내려가든 내려가면 평지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향이 이쪽도 있을 수가 있고 이쪽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데이터들이 있는 위치예요. 데이터들이 있는 각각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여기에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고 싶은데 일단 아무 위치나 아무렇게나 임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W 값을 살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아직 남아있는 물고기 샘플들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으면 다른 물고기 샘플을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 샘플에 대해서 물고기 샘플을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섞어서 처음에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는 저쪽 방향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샘플 전체에 대해서 결국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에포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훈련 세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씩 다 계산해 보는 거. 이게 에포크예요. 그 에포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에포크를 한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산에서 내려갈 때 한쪽 뭐 이렇게만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에포크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훈련 세트에 대해서 훈련셋에 있는 샘플을 랜덤하게, 그게 확률적이란 뜻이에요.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훈련셋에서 그 다음 샘플을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샘플에서 다시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한 번에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내려가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계산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반복 한 번 다 해도 끝까지 못 내려오겠죠. 이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최소값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니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요거는 제가 실제로 구현하진 않을게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에포크라고 하는 용어, 요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에포크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반 한 번 반복이 아니고요.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 그 머신러닝에서 에포크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훈련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씩 모두 계산한 것. 계산하는 것. 네, 계산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문이에요. 첫 번째 훈련셋의 첫 번째 샘플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훈련셋의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훈련셋의 세 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에포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반복문인데 그 에포크를 다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전체 훈련셋의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씩 전부 계산해 보는 것을 한 1에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1에포크. 그럼 에포크를 10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포크를 10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10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훈련셋의 샘플이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100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거를 1000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전부 몇 번? 1000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에포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여기서처럼 물고기가 42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42번 계산하는 게 그게 1에포크. 그런 에포크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다 보면 그 비용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그런 위치로 찾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한 번 계산하는 게 1에포크가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 한 점에 대해서만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건데, 이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W도 있고 W1도 있고 W2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W1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봐야 되고 W2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봐야 되고, 그런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에포크라고 요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안에서.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드렸고, 필요한 필요한 함수들, 필요한 클래스들을 우선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scikit-learn에서요, 모델 셀렉션 모듈에 있는 train, test, split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 있는 선형 모델이 있어요. 리니어 모델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리니어 리그레션도 여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라쏘도 리니어 모델에 있었죠. 위치도 여기 있었죠. 스토켓 SGD도 여기 있어요. SGD. 클래시파이어일까요? 리그레서일까요? 우리는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리그레서, 분류 문제일 때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그레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회귀 문제를 풀어주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 매트릭 있으면 되겠죠. 매트릭 하셔가지고요. 뭐 폴리노미얼이나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냥 변수 그냥 하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으면 RMSE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트 스코어. 물론 SGD에도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 스코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는 합니다. 네, 이런 거 따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용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셋은 우리가 많이 썼던 PC 데이터셋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C 데이터셋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데이터 준비할 때 GitHub 주소 있죠. 여기 이 GitHub 주소 복사 좀 할게요. 네, 이게 데이터셋 저장 위치입니다. GitHub에서 직접 읽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판다스는 우리가 위쪽에서 임포트를 했죠. 네, 위쪽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 numpy, 판다스, 매트플러립은 임포트가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numpy, 판다스 그리고 매트플러립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먼저 만들어 보시면 pandas.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C cs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헤드 잠깐만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종이 여러 개의 어종이 섞여 있죠. 섞여 있고 weight부터 width까지 변수들이 있고요. 자,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농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크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죠. species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perk인 거를 찾으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도 헤드만 볼까요? 네. 그러면 위쪽과는 다르게 fish랑은 다르게 species 부분이 퍼크로만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x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x라고 할 거고요.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y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가 large x, 여기가 소문자 y.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오전에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퍼크에서 .irc 횡은 전체 전부 다. 그 다음에 0, 1, 2번부터 하면 되겠죠. 2번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values 그리고 co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는 퍼크에서 weight만 선택하시면 돼요. weight만 선택해서 values cop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3개씩만 출력을 해볼까요? x도 3개만 출력을 하고요. y도 3개만 출력을 하면 8.4, 8.8, 2.1, 1.0, 1.40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무게가 5.9g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7, 14.7, 3.5, 1.9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물고기의 무게가 32g. 그 다음에 15, 16, 3.8, 2.4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무게가 40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까지만 딱 나누시면 됩니다. 아셨죠? 훈련셋과 테스트셋까지. Xtrain, X테스트, Ytrain, 그 다음에 Y테스트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사이즈 우리 똑같이 0.25로 할게요. 0.25로 하시고 랜덤 스테이트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만 볼까요? X 트레인 쉐입 하고요. X 테스트 쉐입 하고요. Y 트레인 쉐입, Y 테스트 42마리, 14마리죠. 특성은 4개씩. 42마리, 14마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실제로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점수 찾아보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점심 먹고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